부동산의 위기를 새로운 적기로 만들다. 머니트렌드 2024가 예측한 2024년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있다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아 살 수 있는 특별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대출 조건 중 DSR, 즉 총부채 상환 비율, 대출자의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이면서 전체 금융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 소득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법인 DSR을 적용하지 않았던 특례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출받는데 다른 제도보다 더 자유로웠었습니다. 7월 말부터는 특례 역전세론을 공급하면서 다시 DSR 규제를 피해갔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은 미래의 소득 증가가 만들어낼 대출 증가를 오늘 다 당겨 쓰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그리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계부채가 GDP 100%를 넘는 국면에서 2021년도부터 도입했던 DSR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가 더 이상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 하반기에는 주택 수요를 더 이상 일으킬 수 없는 어려운 상태가 되었었죠. 주택 수요를 일으키기 위해 이때 나온 정책이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일시적으로 증발해버린 주택 수요를 채웠기에 이 제도는 끝이 났지만 앞으로 또 수요가 증발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 다시 제도를 쓸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연장은 현재 가계부채가 GDP의 100%가 넘는 어려운 상황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니트렌드 2024에서는 2024년 한국 부동산 시장의 3가지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첫째,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 주택 수요가 급냉하고 집값도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23년 1월은 아파트 실거래 지수가 181.5에서 141.8로 하락률은 21%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166.3에서 129.4로 22.2% 하락, 지방의 경우 119.5에서 105.6으로 11.6%가 하락했죠. 이후 특례 보금자리론이 주택 매수 수요를 늘리는 요소로 주택 매수 수요가 6%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관건은 특례론이 2024년에도 진행될지 여부입니다. 특례론 기간을 연장하면 할수록 미래의 수요를 미리 사용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 이후 더욱 수요 공백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상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총선과 선거용 부동산 포퓰리즘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부동산 자산 보유 계층이 보유하지 않은 계층보다 6대 4로 많습니다. 지금 정부는 선거로 지역개발 계획을 발표한다거나 부동산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강남권 등에서 바라는 부양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머니트렌드 2024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로는 중금리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2022년에 기준금리를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5%대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인상시킨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2023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금리 상단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후 흐름은 높이보다 기간이 되면 얼마나 긴 기간 동안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인지가 여부입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2017년 제로금리가 경제의 새로운 표준으로 인식할 정도로 제로금리에 길들어 있었는데
2021년부터 금리를 인상, 2022년에 3%대 중반까지 올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기간에 펼친 부양정책은 정부가 시장 떠받치기로 국민은 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고도의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현재 물가 상승을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는 지금 제로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리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과 수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이런 점을 인지하고 부동산 시장을 살펴봐야 한다고 머니트렌드 2024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금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금리의 추이는 2024년에도 가장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죠.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 지표에 영향을 받기에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금리와 역상관관계이므로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밀접한 전월세 전환율은 기본금리 3에서 6개월 이후에 행해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의 절대적 레벨은 2023년 6월 기준 서울 4.8%에서 2024년 이후에는 5에서 5.5%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을 머니트렌드 2024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매매는 하향 안정화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전세 가격이 시장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은 월세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요. 전세가 하락으로 매매가 역시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특례론 정책이 종료되고 총선 효과도 떨어지면 주택 수요도 2024년 하반기부터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약 보합 및 약 하락세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월세는 소폭 상승하겠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해서 시장 전세 가격은 약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대출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은 소득과 대출로 조달하기 때문이죠. 부동산 시장이 화랑세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면 대출을 늘려서라도 부동산을 구입하는 수요가 늘기 때문에 대출은 부동산 가격과 동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른다는 예상이 확산되면 그때는 대출이자가 비싸도 부동산 가격이 그보다 더 오르기에 대출을 받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것은 어려워지는 거죠. 머니트렌드 2024 부동산 편, 돈을 불러오는 팁으로는 청약이 답이다라는 말로 팁을 주고 있습니다. 청약이 답이다. 2024년에도 매매가 하락할 전망이라면 집을 사면 안 되는 걸까?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사실 2023년에 이어 2024년 역시 집을 구매하기에 썩 좋은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청약이 유일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이나 민영주택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 청약은 무조건 시도해보면 좋다. 2023년도에는 사전 청약 때문에 물량이 많지 않았지만 2024년부터는 사전 청약 물량도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공공분양 청약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 청약을 계속 도전해야 될 것 같다. 다만 종전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도 좀 저렴했는데 2023년 7, 8월부터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기 시작해서 민영주택의 일반 분양은 받기가 많이 어려워졌다. 아무튼 2024년만 놓고 보면 똑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의 청약과 공공택지의 청약은 항상 받아볼 것을 권한다. 올해 주택 인허가가 없으니 공급은 자연히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2023년 3분기부터 수도권 청약 시장이 너무 호황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량 공급이 적진 않을 것이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건설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겨 주는 등 정비 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2024년 인가는 대폭 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식적으로 청약시장이 호조면 분양이 위축될 리는 없다. 반대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공급이 예상했던 것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지나친 쏠림 현상을 경계했으면 좋겠다. 자산가격이라는 게 시차를 두고 찾아오는 것이다 보니 이럴 때일수록 역발상적인 사고를 통해 지방주택의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바라보는 눈도 필요하다. 2022년 분양권 전매 제한 허용 및 다주택자 참여 허용의 대책으로 청약이 과열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오히려 2023년 하반기 이후 규제 지역이 늘어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분양가격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무주택자가 청약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1주택자는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잡으면 좋을까? 윤석열 정부의 세법이 2주택자까지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추가 1주택까지는 괜찮을 듯 보인다. 다만 부동산은 전체 자산의 절반 수준의 규모로 운영하기를 권한다. 특히 2024년은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시점이 더 길어질 수도 있으며 부동산이 금리에 너무나 예민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한국 부동산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져서 초과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좋은 자산이 아닐 수도, 오히려 위험한 자산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